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켓 여행 중국어로 새로 찾아뵙게 된 해커스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중국어 처음 시작할 때 한자와 성조 때문에 어렵고 막막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중국인들과 오고 가는 표현 사실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정말로 필요한 표현 몇 가지만 준비해 간다면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거겠죠? 저 역시 여행을 다녀온 한 사람으로서 또한 여행 중국어를 수업하는 한 입장으로서 중국 여행 가서 필요한 회화를 오늘부터 짧고 재미있게 주제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덤으로 제가 여행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알아야 할 꿀팁 같은 것도 전해드릴 테니까 포켓 여행 중국어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기내편입니다. 우리가 중국으로 여행을 가려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되죠? 오늘 영상에서는 기내에서 사용하는 무엇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표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你要什么?你要什么? 물 한 잔 주세요. 请给我一杯水. 请给我一杯水. 커피 한 잔 주세요. 请给我一杯咖啡. 请给我一杯咖啡. 물티슈 주세요. 请给我湿巾. 请给我湿巾. 담요 주세요. 请给我毛毯. 请给我毛毯. 펜 하나 주세요. 请给我一支笔. 请给我一支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다양하게 중국어로 요청을 할 수 있답니다. 자, 비행기 관련 단어 먼저 짚고 가자면 먼저 비행기는 중국어로 페이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 안에 계시는 승무원 분들을 정우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비행기 안에 건조하다 보니까 목이 자주 마르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 계시죠? 자, 그런 승무원 분들께 저 물 한 잔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는 손을 들고 승무원 분을 찾아요. 자, 그럼 승무원 분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你要什么? 무엇이 필요하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请给我一杯水. 자, 여러분 여기서 请给我는요. 무엇을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여행 시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할게요. 다시 한번 请给我. 그렇죠. 자, 뒤에 있는 一杯는 한 잔, 水는 물이란 뜻으로요. 请给我一杯水라고 하니 주세요. 한 잔 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꼭 여러분 물 말고도 다른 걸로 바꿔서 요청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커피 한 잔 달라고 말해볼까요? 물 대신 커피를 뜻하는 단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커피는 중국어로 카페. 그럼 해볼게요. 请给我一杯咖啡. 자, 또 여러분 저는 기내식을 이용하면서 물티슈가 항상 필요해요. 물티슈는 중국어로 시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티슈 주세요. 请给我湿巾. 좋습니다. 여러분 请给我 우리 요거 조금 더 활용해 볼까요? 기내에서 좀 춥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럼 손을 들고 담요 주세요 요청할 수 있거든요. 담요는 중국어로 毛毯이라고 합니다. 다시 毛毯. 자, 그럼 요청 바로 해볼게요. 주세요 담요를. 请给我毛毯. 다시요. 请给我毛毯. 자, 마지막으로 도착할 때쯤 승무원 분께서 外国人出境卡라고 써있는 노란색 카드 한 장 주실 거예요. 그쵸? 바로 입국 신고서인데요. 보통은 펜까지 다 주시는데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손을 들고 또 펜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중국어로 펜 하나는 一支笔라고 말합니다. 한 자루 펜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请给我一支笔라고 하니 주세요 펜 한 자루 라는 표현 되겠네요.
자, 우리 오늘 배운 여행 중국어 표현 함께 따라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나오는 화면을 캡처하셔서 중국 여행 가시기 전에 사진첩에 쏙 넣어가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자, 따라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您要什么?您要什么? 물 한 잔 주세요. 请给我一杯水.请给我一杯水. 커피 한 잔 주세요. 请给我一杯咖啡.请给我一杯咖啡. 물티슈 주세요. 请给我湿巾.请给我湿巾. 담요 주세요. 请给我毛毯.请给我毛毯. 펜 하나 주세요. 请给我一支笔.请给我一支笔. 네, 어떠셨나요? 기내에서 바로 请给我라는 단 하나의 패턴으로 다양하게 요청해 볼 수 있겠죠?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말을 못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오늘 저 유리쌤과 배운 이 표현들을 꼭 기억하셔서 중국 여행 가서 멋지고 당당하게 요청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번 여행 중국어 도움 좀 많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再见!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포켓 여행 중국어의 이유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기내에서 요청하는 회화 표현 봤는데요. 오늘은 중국에 도착해서 예약해 놓은 숙소,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호텔에서 사용하는 표현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럼 오늘 저 유리쌤이 호텔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표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저 체크인 할게요. 我要登记入住. 저 체크아웃 할게요. 我要退房. 인터넷에서 예약했어요. 在网上预订了. 여권 보여주세요. 请出示您的护照. 여기 객실 카드입니다. 这是您的房卡.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볼게요. 호텔이라는 단어, 중국어로는 지오디엔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오디엔 들어가서 프론트에 도착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말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저 체크인 할게요 라는 표현인데요. 중국어로는 我要登记入住라고 말합니다. 자, 앞에 있는 여러분, 我要라는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여행에서 我要라고 말하면 뭐뭐를 할게요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할게요. 자, 반대로 체크아웃은요, 退房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 체크아웃 할게요 라는 표현, 我要退房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만 말씀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저 인터넷에서 예약해서요 라는 말도 같이 해줄게요. 자, 보통은 사전에 다 온라인에서 예약을 하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중국어로 我在网上预订了. 여기서 我라는 표현은요, 저, 나라는 표현이고요. 在网上은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라는 표현이고요. 预订了라는 표현은 예약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즉, 저 인터넷에서 예약했어요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我在网上预订了. 자, 그럼 직원분께서 바로 여권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중국어로 여권은 후자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할게요. 자, 그럼 여권 보여주세요 라는 표현은요, 请出示您的护照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징은요, 뭐뭐를 부탁합니다 라는 please, 매너 있는 표현이고요. 出示라는 것은 제시하다. 무엇을요? 护照, 여권인데 您的护照라고 하니 당신의 여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즉, 보여주시길 부탁해요. 당신의 여권을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请出示您的护照.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국 호텔은요, 보증금을 따로 받거든요. 자,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 1박에 500위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로는 약 9만 원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증금은 중국어로 야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말을 못 들어도 이 야진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 보증금은요. 퇴실할 때 다 받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만약 체크인 할 때 보증금 영수증을 주신다면 꼭 그것을 챙겨주시고 체크아웃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분께서 방키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这是您的房卡. 네, 여러분 여기서 방카가 바로 방카드, 방키인데요. 这是라는 것은 이것은 뭐뭐입니다. 근데 방카 앞에 您的 붙여서 您的房卡 하니 당신의 방키 되겠네요. 这是您的房卡.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체크인이 끝나게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배운 여행 중국어 표현 함께 따라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 체크인 할게요. 我要登记入住. 我要登记入住. 저 체크아웃 할게요. 我要退房. 我要退房. 인터넷에서 예약했어요. 在网上预订了. 在网上预订了. 여권 보여주세요. 请出示您的护照. 请出示您的护照. 여기 객실카드입니다. 这是您的房卡. 这是您的房卡.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복잡한 것 같아도 체크인 할게요, 체크아웃 할게요 이런 표현과 인터넷에서 예약했어요 라는 표현, 그리고 후照, 여권, 야진, 보증금까지 이런 것만 기억하신다면 호텔에서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젠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유리쌤과 배운 이 표현들 꼭 기억하셔서 멋지고 당당하게 요청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 많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再见! 大家好!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켓 여행 중국어 3편으로 찾아온 해커스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저희 2편에서는요. 호텔에서 체크인하는 방법과 보증금을 묻고 방카드를 받는 표현까지 해보았어요. 오늘 3편에서는요. 중국에서 택시를 탈 때 사용하는 중국어 표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중국 택시를 생각하시면 바가지 쓰일 것 같다, 위험할 것 같다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잡고 타고 내리는 순간까지 꼭 필요한 중국어 표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시 도움될 만한 팁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로는요. 택시를 이용하려면 우선 택시를 잡아야겠죠. 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택시에 빈차라는 공처라고 쓰여진 글자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중국 택시는요. 우리나라보다 승차 거부가 좀 잦다 보니 바로 좌석에 타지 마시고 기사님께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는지 사전에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기사님, 저 어디에 가려고요. 师傅,我要去. 뒤에 목적지 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师傅는요, 기사님, 我는 저, 要去는 가려고 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즉, 师傅,我要去 하니 기사님, 저는 어디 가려고 합니다. 자, 그 뒤에 목적지인 장소만 넣어준다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예를 들어 상해에 가신다면 와이탄 많이 가시죠. 자, 그러면 师傅,我要去外滩 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북경에 천안문을 가고자 하신다면 师傅,我要去天安门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사님께서 듣고 나셔서 好, 혹은 去, 上车 이런 표현 하실 거예요. 좋아요, 가요, 타세요 이런 표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미터기로 금액이 계산되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불이 안 들어온다면 미리 미터기를 켜달라고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표현, 打表去吧. 미터기 켜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打表가 바로 미터기를 뜻하는 단어 되겠습니다.
师傅打表去吧라고 하시니 기사님 미터기를 켜서 가주세요 라는 표현까지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 미터기를 켜고 가시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자, 그때쯤 기사님께서 到了 도착했어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기에서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오늘의 세 번째 표현입니다. 在那边停一下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在那边이 바로 저기에서 뜻이고요. 停一下하니 좀 세워주세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停一下앞에 在这边을 넣어서 在这边停一下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려주시는 곳보다 조금 더 가서 내리고 싶다면 기사님께 조금 더 쭉 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는 再往前走라고 하시면 됩니다. 再는 다시 往前走라고 하니 앞을 향해 가다 라고 해서 직진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택시에서 내릴 때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많으시죠? 자, 그럴 땐 중국어로 请开张发票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发票가 바로 영수증이란 단어고요. 가운데에 张이라는 단어는 한 장이란 뜻이거든요. 즉, 끊어주세요. 영수증 한 장이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앞에 조금 공손한 표현으로 써요. 부탁합니다 라는 请 붙여주니까 예의 있는 표현으로 바뀌네요. 请开张发票라고 말씀하시니 영수증 좀 끊어주세요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짐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표현인데요. 이럴 때는 짐이 많으신 분들은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자, 중국어로 트렁크는요. 后备箱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열다라는 단어 打开 뒤에 一下까지 합쳐주니 打开一下좀 열어주세요 라는 표현 되겠거든요. 즉, 请打开一下后备箱이라고 말하니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 여행 시 택시를 탈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함께 보았는데요.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저와 함께 따라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나오는 영상의 화면을 캡처하셔서 중국 여행 가시기 전에 사진첩에 쏙 넣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사님, 저 어디 가려고 합니다. 师傅,我要去. 예를 들어 기사님, 저 와이탄 가려고 합니다. 师傅,我要去外滩. 기사님, 미터기로 가주세요. 师傅打表去吧师傅打表去吧 저기에서 내려주세요. 在那边停一下在那边停一下 영수증 끊어주세요. 请开张发票请开张发票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请打开一下后备箱请打开一下后备箱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주 유용한 표현 5가지 정리해두고 가신다면 택시를 타고 내리는 데까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추가로 택시 이용 시에 참고할 만한 꿀팁 2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에서 택시가 색깔별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할 색깔이 있다면 바로 검은색 택시입니다. 바로 헤이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불법 택시로서요. 가격도 비싸고 바가지 쓰일 위험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상해 같은 경우에서는요. 빨간 택시가 있어요. 이것은 개인 택시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팁은요. 중국에서 택시를 잡을 때 어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중국에도 우리나라처럼滴滴出行이라는 콜택시 어플이 있어요. 여행 시 아시는 분들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사전에 미리 어플을 다운받아 가셔서 이용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중국에서 택시를 탈 때 할 수 있는 표현 알차게 준비하는데 도움 되셨을까요?
언어는 자신감이죠. 배운 표현들만 잘 사용하셔도 걱정 없이 중국 여행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표현이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再见! 大家好!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포켓 여행 중국어 네 번째 시간인데요. 4강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으실 만한 주제인 식당편 되겠습니다. 오늘 식당편에서는요, 음식을 주문하는 표현 외에도 중국의 메뉴판을 볼 수 있는 팁까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요,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경우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先拿号排队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先이는 먼저, 拿号라는 건 대기표를 받다, 排队라는 건 줄을 서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먼저 대기표 받으시고 줄 서주세요 라고 안내할 때 先拿号排队라는 표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순서가 되어서 들어가는데 손님이 나가고 바로 앉다 보니까 테이블이 약간 지저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테이블 좀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请收拾一下桌子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收拾一下가 바로 정리 좀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桌子라고 하니 테이블 뜻하는 단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볼게요. 请收拾一下桌子. 네, 우리 그 다음에 주문을 할 때는 메뉴판이 필요하겠죠. 손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服务员菜单. 자, 이 앞에 服务员이라는 단어가 종업원 뜻하는 단어 되겠거든요. 자, 중국에서는요, 저기요 라는 표현 대신에 종업원의 호칭을 불러준다라는 거 기억을 할게요. 자,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사 표현 중에 니하오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이 니하오라는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차이단, 이 바로 메뉴판이란 단어인데요. 服务员차이단이라고 하니 저기요, 메뉴판이요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주문만 남았어요. 자, 많은 것들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볶음밥 1인분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我要一份炒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앞에 我要라는 표현은요, 무엇을 주세요. 저는 무엇을 원해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요, 주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을 할게요. 자, 뒤에 一份은요, 1인분이란 뜻이고요. 炒饭이라고 하니 볶음밥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한 이 炒饭 자리에요, 다른 음식을 말씀하시면 다른 것을 주문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되겠죠? 자, 그런데 나는 여기서 메뉴를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손가락 있죠? 이거를 가리키면서 我要这个 해서 这个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이것이란 단어거든요. 즉, 这个一份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하나요, 이거 1인분이요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국 여행 시 식당에서 필요한 4가지 표현 보았는데요. 자, 지금 저와 같이 한번 복습해 볼 거예요. 자, 앞으로 나오는 영상을 화면 캡처하셔서요, 중국 여행 가시기 전에 사진첩에 쏙 넣어 가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대기번호 받으시고 줄 서주세요. 先拿号排队. 先拿号排队. 테이블 좀 정리해 주세요. 请收拾一下桌子. 请收拾一下桌子. 저기요, 메뉴판 주세요. 服务员菜单. 服务员菜单. 볶음밥 1인분 주세요. 我要一份炒饭. 我要一份炒饭.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식당에 가서 대기하는 것부터 주문하는 표현까지 보았어요. 자, 이 외에도 메뉴를 정할 때 참고할 만한 팁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중국 메뉴판 보는 방법인데요. 중국의 메뉴는요, 상당히 많고 또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조리 방법, 음식 모양, 들어가는 재료 이런 거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답니다.
자, 먼저는 조리 방법부터 보자면요. 조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것 중에 炒라는 글자가 보이면 볶다, 烤 하면 굽다, 煎 하면 부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음식 모양도 상당히 많지만요. 그중에 串이라고 하니 꼬치라는 단어예요. 모양도 꼬치처럼 생겼죠. 자, 그 다음에 띵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깍둑 썰어 놓은 모양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완이라는 모양이 보이시면 완탕의 동그란 이런 모양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 역시 너무 많지만요. 라는 글자 보인다면 생선, 로가 들어가면 고기 뜻하는 단어인데요. 고기도 너무 많죠. 예를 들어 야로라고 하니 오리고기라는 글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홍시 글자 보이시면 토마토 S 있고요. 찌단이라고 하니 계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짜 실제 메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카오야, 우리 북경에 많이 있는 베이징 카오야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메뉴도요. 하나씩 보면요. 카오가 어떤 뜻? 굽다. 야는 오리로서요. 단어를 잘 몰라도 무언가가 오리를 구워서 만든 요리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국에 있는 많이 먹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시홍시炒鸡蛋 이것도 있는데요. 너무 길지만 하나씩 보자면 굉장히 쉬워요. 시홍시라고 하니 토마토이고요. 가운데 있는 炒라는 건 볶다. 뒤에 鸡蛋이라고 하니 계란이란 뜻이죠. 즉 토마토와 계란을 볶아놓은 요리 되겠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중국은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 혹은 음식 모양 또 조리 방법만 알아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메뉴 읽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저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표현 2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再见! 大家好!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포켓 여행 중국어 5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식당 편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주문하는 표현까지 배워보았는데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주문을 하고 식사하고 계산할 때까지 할 수 있는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我要 뒤에 음식명을 넣어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주문을 하고 기다리면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가끔 주문이 안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냥 늦는 건지 어쨌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종업원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菜还没上 네, 바로 음식이 아직 안 나왔어요 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차이는 음식, 하이 하면 아직, 여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 没上이라고 하니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음식이 안 나왔다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菜还没上 네, 자, 그 다음으로는 음식을 추가 주문할 때 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바로 再来 이 표현, 이 표현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再来 이거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추가 주문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맥주 한 병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중국어로 맥주 한 병은 一瓶啤酒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再来一瓶啤酒 라고 말씀하시니 맥주 한 병 더 주세요 되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볶음밥 1인분을 더 달라고 말해볼게요. 자, 중국어로 볶음밥 1인분은 一份炒饭 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再来一份炒饭 하니 볶음밥 1인분 더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국에서 음식을 시키면 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포장해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땐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这个打包一下 네, 여기서 这个라는 건 이것 뜻하는 단어이고요. 뒤에 打包一下이 표현이 포장 좀 해주세요 라는 뜻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포장해 주세요. 这个打包一下
네, 여러분 그 다음엔요. 음식을 다 먹고 포장도 했어요. 결제만 남았거든요. 자, 중국어로 계산할게요 라는 표현 역시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买单 혹은 结账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둘 다 계산할게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편한 것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손을 들고 말해볼까요? 계산이요. 네, 买单, 结账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한 명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계산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땐 分开算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分开가 바로 나누다란 단어이고요. 算이 바로 계산하다란 뜻이거든요. 즉, 나누어서 계산할게요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分开算. 네, 그렇죠. 자, 지금까지 우리 식당에서 할 수 있는 표현 4가지 보았는데요. 저와 같이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다음에 나오는 영상 화면을 캡처하셔가지고 사진첩에 쏙 넣고 다니시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겠죠? 따라해 볼까요? 음식이 아직 안 나왔어요. 菜还没上. 菜还没上. 맥주 한 병 더 주세요. 再来一瓶啤酒. 再来一瓶啤酒. 이거 포장해 주세요. 这个打包一下. 这个打包一下. 계산해 주세요. 买单 혹은 结账. 买单 혹은 结账. 나누어서 계산할게요. 分开算. 分开算. 네, 좋아요. 그리고 중국 식당에 이용할 때 꿀팁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중국 식당에 가신다면 젓가락, 그릇, 휴지 이런 것들이 랩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자, 중국어로 이것을요. 消毒餐具라고 하거든요. 자, 이걸 랩을 뜯게 되면요. 1원에서 3원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 150에서 500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산 시에 제한하는 것이 좋겠죠.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늘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중국어 표현 배워보았는데요. 어떤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再见!